안녕하십니까, 석상발화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는 걸까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이게 뭐야? 이게 자동 선반? 자동 밀링? 머신이에요. 자동 밀링. 나중에 니 편 올라갈 때 주한이 아빠의 직업 주한이 아빠가 하는 일, 전동 공구를 수리하는 게 원래 본업이었는데 지금은 기계를 만드는 일을 하네. 똑같아? 그러면 배운 거 너도 배우고. 나도 다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4년제 나온 사람과 대학 고졸이 그러니까 고졸과 4년제 나온 사람과 전문대 나온 사람의 가격 그러니까 초봉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그러면 많이 받고 싶으면 무조건 4년제를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더 배워야죠. 그만큼 내가 더 배우고 투자하고 시간을 들여야죠. 근데 대한민국 내에서는 만약에 내가 경력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야. 내가 고졸을 학력이었어. 근데 내가 취업을 일단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회사에 들어갔어. 근데 A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왜 우리나라는 산업체 특별전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전형이 있거든. 그럼 가격 나중에 연봉 협상할 때 달라져요. 안 달라져. 아 그거는 회사가 문제인 거지. 우리 언니가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저희 언니 그 둘째 언니는 실업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만 대학을 갔어요. 엄마가 대학을 가라고 그래서 친구들은 다 그때 취업을 했고, 근데 그때 그러니까 괜찮은데 다 취업을 했죠. 취업을 했는데 어쨌든 고졸이기 때문에 이제 월급이 적은 거였죠. 그래서 친구 적었고 나중에 오빠 말한 창업체로 다 학교를 들어갔어요. 친구들이. 들어가서 지금은 다 돈 잘 벌어요. 웬만큼 4년제 나온 사람들만큼 돈을 다 벌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그건 문제인 거예요. 어떤 회사를 가느냐에 따라 문제가 있는 거지. 그만큼 거기 자기가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나중에 연봉 협상을 할 때 자기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이만큼에 나왔으니까 얘기가 되죠. 근데 제가 그때 마지막에 회사 다녔을 때에 거기 이사가 했던 말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때 저한테 좀 많이 줬어요. 많이 불렀어요. 연봉을 제가 제시한 것보다.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어쨌든 공부를 했으니까 너가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과 너의 노력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말 내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 회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상사가 되진 않았던 게 문제였지만 어쨌든 괜찮았던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그 대기업이 그래서 그런 체계가 있는 거고,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네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 그 사람은 10년 동안 미친 듯이 정말로 화장실도 못 가고 먹는 거 굶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해서 그만큼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거라는 건 저는 인정은 해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버는 거. 왜냐면 우리가 했던 것만큼 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을 해주는데 나는 이 말에 동의는 안 해. 솔직히 우리 공돌이지만 우리도 대학은 안 나왔지만 나는 안 나왔잖아. 아까 그거야 내 말은 나도 그거야. 그만큼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일했거든. 아니 오빠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뭐냐면 대학을 간다라는 거 조건이 그만큼 오빠가 일하는 동안 그 사람은 공부하고 돈을 투자를 한 거야. 근데 다 필요 없잖아. 사회는 필요한 거- 우선적으로 사회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력인 거잖아. 아니 실력이 아니지. 오빠의 분야에서는 실력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는 그게 실력이 필요 없을 수도 그러니까 있는 예를 들어 거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못 해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의사들은 곰손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못 해봐. 그래도 그 연봉을 받아.
와. 그만큼 오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그만큼 노력을 해야 그만큼을 아니 받는데. 오빠 쉽게 말할게. 오빠 고등학교 때 담배 피고 술 먹고 여자친구 만나고 놀러 다녔지? 걔네들은 너 미친 여자 듯이 안 맨날 만났는데? 공부하고 잠도 못 자고 360일 공부했어. 다른 거야. 그거에 그 기준을 두는 거야. 근데 오빠는 놀 거 다 놀았잖아 고등학교 그러니까 때. 놀 걔네는 거안 놀 놀았는데? 너 이랬- 걔네는 고등학교 때 놀 거 못 놀았던 거야. 너 이랬어. 일한 게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오빠는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학교도 오빠 말고 다른 사람들 땡땡이도 치고 학교부터 잠만 자고 뭐 시험 칠 때도 선생님이 알려주고 걔네들은 미친 듯이 그냥 공부하면서 잠 못 자고 커피 마셔가면서 공부해갖고 간 거야. 가서 10년 오빠 말 그대로 야 여자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자기네들이 학교 갈 때, 그 의대를 갈 때 의대에서부터 내지는 인턴까지 전문의를 할 때까지 여자들이 하는 말 뭔지 알아? 생리하는 게 굉장히 짜증날 정도로 심각하게 짜증난대.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할 때만 화장실을 가는데 그 시간조차가 자기네들한테는 너무 힘든 거야. 화났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걔네들은 그렇게 삶을 산다고. 그러니까 화났어? 오빠 말대로 오빠가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의 대우를 받아야지.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받아야 게 돼. 받는 건 다 떠나고 야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라고. 근데 막 일자리 우리나라가- 없다 일자리 없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야. 아까 그거는 둘 때 치고 나서 나는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아니, 노력하고 존중은 해줘. 존중은 한 해주고 번은- 이해는 가는데 그러니까 연봉을 높여주는 게 맞다라고. 아 그거는 나도 인정을 하는데 응.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소용이 할 안 수 돼. 있는 일인데도 아니 안 하잖아. 지금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이지. 이게 밑바닥 일을 하더라도 연봉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거거든 얘기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청소부를 뽑는데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이 가는 게 이게 정상이냐? 대한민국. 그러니까 비정상인 거예요. 왜냐면 부모가 그러려고 애들 대학 보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직업이 하찮다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거기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간다는 게 문제라는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고 더 자기를 발휘할 수 있는데 거기를 못하고 이상한 곳에 머물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전문직 그러니까 나 같은 너 같은 전문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기계과라든지 뭐 졸업한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기계 계열이잖아.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가서 졸업했으면 조금 더 응용 기술이 가능한 거잖아.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더 공부를 같이 더 했다 보면 응용 기술이 가능한 거잖아. 근데 솔직히 고등학교 때 머물다 보니까 응용 기술은 더 불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뭐 응용 기술을 더 접목을 시킬 수 있으니까 기초과학이 좀 더 발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연봉을 더 쳐주는 게 회사에도 이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근데 거야. 그거는 맞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노력을 하냐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지. 그런 문화를 내가 만들어.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띵가띵가 놀고 월급만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은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 난 처음부터 못 들었어.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런 우선 거. 내가 사과할게, 울지 마. 아니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연봉의 차이를 자꾸 불만을 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그만큼 야, 돈을 1년에 투자했잖아. 1년에 400, 야, 1년에, 그러니까 400이 아니지. 800만 원. 1년에 한 800만 원, 거진 1000만 원이야. 4년제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만 원, 이거 4천만 원인 거거든, 4년제 나오면. 그러니까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 돈의 문제도 있는 거지. 또 있긴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겁나 열심히 우리보다 더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되게 슬픈 얘기지만 그런 말에서 중학교, 그러니까 10대 때 내가 허송세를 보내면 20대 때 그 2배의 고통을 받는데 20대 때 놀면 30대 때 그 30배의 고통을 받는다는 근데 말이었어. 얘나 나나 우리 그렇게 많이 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말 그대로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어요. 사실적으로는 그치? 모범생처럼 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건 인정하잖아요. 그지? 그건 그러니까 인정.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게 사는 거야. 대가리 박 터지게 상위 10%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안 뿐이지. 했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부를 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우리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귓밥이었어. 공부도 10% 못했지. 노는 것도 10% 안에 못 들어갔지. 우린 귓밥이었어. 근데 그건 있어.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지. 진짜 열심히 상위 했지. 10%건 1%건 간에 우리는 배우려고 그때 열심히 많이 했지.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도 일을 할 쯤에는 열심히 일을 해. 공부할 때 아니, 열심히 해. 모르는구나. 아니야. 일할 때만큼은 나는 아니, 대학을 나오고 뭐 그 사람들이랑 더 열심히 오빠 내가 했다고 봐. 오빠 솔직히 말하면 4년대 나온 애가 취업을 했다고 해서 걔네 노는 게 아니야. 똑같이 알아. 일해. 노는 건 아닌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야. 그러니까 그 일본처럼 그 중졸이 얼마, 중졸이 중졸의 근데 연봉이 나는 처음에 그거야. 얼마, 대학을 고졸이 얼마? 나왔건 안 나왔던 간에 존중을 똑같이 해주라는 거지. 존중을 똑같이 해줄 수는 없는 거지. 아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거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그게 말은 아까- 일하기 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해주고 하지만-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오빠 근데 존중을 솔직히 해라는 말하면 거지.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를 아니라 들면 A라는 사람이 고등학교를 나왔고 B라는 사람이 대학교를 나와서 처음이야. 그게 아니라 그럼 누구를 어쨌든 성실한 사람은 그게 비잖아. 그건 얘 말은 그거는. 그게 아니라 기술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대를 하니까 하는 얘기잖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나라 풍습인데 어떻게 그러면 기술직을 안 해야지. 우리나라가 그런데 어떡할 거야. 오빠가 그러면 그 문화를 바꿔야 돼. 그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바꾸려고 노력을 내가 굉장히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지 간에 오빠의 세대에서는 그게 바뀌기가 솔직히 힘들잖아. 그럼 안 해야 돼. 말 그대로. 아니야 난 지금 괜찮아. 그 불만을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용사들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인식이 박혀 있는 걸 오빠가 그걸 뜯어 고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거야. 솔직히 말하면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렇잖아.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외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니까? 안 살아 외국.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오빠가 계속 뒤에 기술직을 하되 한국 풍습이 그런 걸 어떡할 거야. 그럼 오빠가 모든 사람의 머리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야. 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술직들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다 받는구나. 하대 받는다는 느낌. 근데 나는 지금 하대는 안 받아. 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대 받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억울하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야. 바뀔 수 억울하게 없다는 생각을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그래도 직업에 비해서 인정을 해달라는 거야. 동등한 입장을 생각을 안 해준다는 거지. 인정을 좀 해달라는 거지. 아 그게 안 되는 거 어떻게 풍습이 그런데 사람 사고방식이 아니지. 그런데 해줄 수는 있는데 아니 사고방식이 그런데 어떡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봐도 해줄 수는 있는데 충분히 안 아니야 안 해주는 거야. 아니야 그거는 오빠의 머리랑 내 머리랑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다 뜯어 고쳐야 된다니까 그러면 인식이 바뀐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일본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박혀있는 거를 똑같이 거기 머리에 씌워놔야 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럼 그 사고방식을 바꿔야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그래. 내가 만약에 이걸 수혜직 몰랐으면 나한테 이득이 되면 감사합니다. 뭐든 진짜 나는 하거든. 인사라도 하거든. 아니면 음료수로 사다 주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무조건 뭔가를 수리를 하게 되면 싸게. 그러니까 억울하면 대부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말고 외국에 태어나면 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민을 가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우리가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을 뜯어 고칠 수는 없잖아. 흥분하지 마. 아니 뭐 오빠 말 때문에 알았으니까 그렇다고. 흥분하지 말라고. 오빠는 이러면서 말을 끊어. 오빠의 말은 결론은 그거야. 나는 무시받기 싫은데 사람들은 무시한다. 근데 충분히 그걸 고칠 수 있다. 충분히 고칠 수가 고칠 수 없다고. 없어. 왜냐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의 고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나는 내가 인정하고 싶대. 응. 오빠는 그게 자기를 동등하게 대해주고 싶대. 동등하게가 아니라 인정을 해달라는 그 거야. 그래서- 인정이 동등한 거지. 그건 그래서 뭐야.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이거야. 내 아이들이 그러니까 나는 내 아이들이 기술직을 하는 걸 그러니까 원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원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 말이 틀린 말이 없는 거야. 공부하라 하는 말이 왜
그 말을 했겠어 부모님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술직이 나쁜 건 아닌데 그만큼 힘든 거야 공부보다는. 솔직히 화이트 컬러라는 직업을 가지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오빠 말대로 못 가져. 그럼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화이트 컬러 뭔데 사무직이잖아. 대기업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 나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근데 화이트 컬러가 블루 컬러를 그러니까 화이트 컬러 입장에서 블루 컬러를 보면 무시하잖아 또. 화이트 컬러가 우선은 좋으니까요. 우선은 근무 조건에선 좋잖아. 그거는 맞잖아. 우리나라의 인식에 있어서는 우선은 그건 좋잖아. 편하고 우선은 좋잖아요. 연봉도 높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려면 모든 국민들의 머리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잖아. 나 혼자 바뀐다고 해서 내 주위에 사람이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나의 아이들이 블루 컬러를 해도 나쁘지 않다.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모르겠어. 나는 이 대한민국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유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대한민국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앞으로 많다고 이렇게 생각해. 뭐 호주나 뭐 일본이나 뭐 이제 미국처럼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지하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가 땅덩어리가 겁나 넓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 애들이 겁나 똑똑한 것도 아니고. 겁나 똑똑했잖아. 하지만 그건 다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외국처럼 그 유럽처럼 그런 그치, 교육을 창의력 하는 것도 교육이 아니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땅이 겁나 넓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왜 것도 연계발 아니고 불던 그렇다고 해서 말 그대로 뭐 빈부격차가 막 고망고망 아니면 극심하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역사학자들이 그래. 우리나라가 옛날에 먹히지 않았던 게 정말 천만다행이야. 조선이 그렇게 50년을 버텼던 것도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놀랍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솔직히 말하면 왜 그때 옛날에 CF에 그 있었잖아요. 애기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서 되게 미안한 CF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데? 태어나는 것 한국은 자체, 못 그러니까 봤는데? 그 대한민국이 아니라 태어난 것 자체에 되게 이렇게 슬픔을 느끼는 그런 CF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난 그거 되게 공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난 건 되게 기쁜데 애가 솔직히 말하면 더 좋은, 더 나은 곳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되게 미안한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왜냐면 솔직히 유럽 같은 데 태어나면 충분히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교까지 충분히 공짜로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돈이 없어도 나라에서 충분히 돈을 빌려주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쟤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정말 이렇게 사이에 껴있는 상태도 정말 일본도 정말로 이걸 갖고 싶어하고 중국도 정말 갖고 싶어하는 이 정말 이 애매한 거에 태어나서 정말 이게 통일이 될지도 모르는 이 나라에 태어나갖고 아무도 바라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불쌍한 나라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CF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되게 미안하다라는 그런 CF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 자체에 태어나서 어떻게 세상에 태어난 것조차가 이제 고난의 연속이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나는 못 봤는데. 예전에 기억은 있었었어. 있었다고 있었었어. 하니까. 그래서 난 그때 그 CF를 보고 되게 공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걔한테는 되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태어나도 어쨌든 태어나는 것 순간 자체가 이제 모든 걸 자기 혼자 해야 되는 그런 게 나오잖아. 뭐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뒤집기도 지 혼자 해야 되는 거고 이러는 거 지 혼자 해야 되잖아.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야. 없어. 말하는 것도 야. 지가 말해야 되고. 너 주환이 까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주환이 까지 마. 가끔 주한테 되게 미안할 때 있어요. 제가 가끔은 여기보다도 더 좋은 데 태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 적도 있거든요. 아, 이 가정보다 다른 가정. 아니 그러니까 다른 가정도 아니지만 다른 좋은 가정도 있고 다른 나라에 더 부잣집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데 네 팔자 여기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약간 그런 것도 약간 있어요. 이상한 생각 하지 마. 이상한 생각도 하지 마요. 맞지? 오빠 그러잖아. 흑수저는 흑수저에 머물 수밖에. 우리는 흑으로 만든 수저도 없다니까. 나는 자기가 자꾸 이런 데 하면은 되게 기분이 내가 하지 마. 그때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엄마가 막 기도를 한다는 거 부처님한테. 그래서 엄마 이런 기도를 해라. 우리는 흙으로 만든 수저도 없고 손으로 먹는데 손이 너무 뜨거우니까. 인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수저도 없잖아요. 수저도 없으니까 손으로 먹는데 너무 뜨거운 거야.
근데 제발 수정 한 번씩 안 나는 자꾸 주세요. 이런 소리 이렇게 하면 난 기도하고. 되게 기분 나빠. 맞잖아. 하지 마.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오빠 금수저는 그런 은수저는 소리 하고 왜 아니야. 놨어? 그러니까 놨냐? 열심히 키워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엄마한테 그때 그랬어. 엄마 나는 수저가 없다고. 나 그래서 엄마가 기도할 때 나 제발 수저 좀 갖게 해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맞잖아요. 근데 아니 맞는데 자기 자신이 먼저 노력을 하고 뭐 한 다음에 뭐 그런 소리를 해야지. 왜 자꾸 자기 보면은 왜 항상 그런 그게 소리 아니라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이게 그러니까 뭐 할래? 다른 문물을 보고 느끼다 보니까 그게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 말 전에 옛날에 아니, 다르다는 거는 인정을 저는 하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일본 유학으로서 깨달았던 거 하나가 딱 있어요.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있구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사실을 믿고 그때 일본에 있을 때 되게 힘들 때는 그 말을 믿고 아 내가 언젠가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빛을 보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내 삶에 30년 동안 통틀어 35년을 통틀어서 전 그때가 제일 열심히 했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로 열심히 했고 두 번 다시 그렇게 살면 못 살아요. 저는 못 살 정도로 살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각오를 했어요.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 30살이 됐을 때 뒤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못 살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는 치가 떨릴 정도로 못 살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자라는 생각으로 살았었어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러니까 그때 같이 일했던 그 동생한테도 항상 정말 힘들 때 술을 먹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 우리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열심히 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솔직히 잠 4시간을 자면서 저는 일본 애들보다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저는 일본 애들보다 더 성적도 좋았어요. 심지어 걔네들이 쓰지 못한 한자도 내가 썼고 막 그럴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살았었어요. 살아서 저는 분명히 나는 빛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그 한국에 오고 나왔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실패도 하고 막 이렇게 좌절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읽었던 책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정말로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노력을 할 부분에 노력을 하고 하지 않는 부분에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이 반드시 빛을 발하지 않는다라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포지션을 잘 읽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둘째치고,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노력은 반드시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 믿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거예요. 한 6년 뒤에 한 거죠. 아, 노력도 배신할 때가 있구나. 그래서 모든 삶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치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모든 걸 놓을 수 있었어요. 모든 거를. 그래서 지금은 가끔은 그래요. 열심히 사는 것도 사실은 되게 바보 같은 짓일 수 있구나. 때로는. 무조건 열심히 사는 거는 사실은 때로는 바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는 나 안 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도를 맞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뒤늦게 알았던 내 자신이 되게 서글펐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저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행복해야 될 그 20대 중후반을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거밖에 안 했으니까 기억이 없어요. 저는 일본에서 했던 기억이 알바 끝나고 가서 공부 새벽까지 하고 가서 시험 보고, 그러니까 시험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굳이 그렇게까지 인생을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자서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뭐 성공 막 이런 거 읽고 보면은 뭐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그 말이 100%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100% 정답은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하는 거를 가지려면 굉장한 많은 시련과 고통에 따르는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얻는 것도 아니고 못 얻는 경우가 더 허다하고,
그러니까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좀 심하지. 너무 그러니까 심해. 원하지도 않, 그러니까 그런 거. 저도 그래서 그걸 느껴서 내가 막 그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수저를 갖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막 해도 가질 수도 있지만 못 가질 수 있다라는 젓가락 거를 가는 거지. 젓가락 갖지도 못 갖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걸 뭐, 깨닫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너 가져. 기술직에서는 뭐 하나 하면 그냥 서비스를 해주길 바라는 거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까? 원래 그걸 하려면 어쨌든 부속도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돈을 내야 거. 되는데 그냥 저거 공짜로 해주길 바라고. 싸니까. 어찌 얼마 안 되니까. 그걸 그러니까 서비스를 원하는 거야. 그걸 주면 우리는 손해거든. 그지? 근데도 어떻게 보면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걸 상황이야. 하는 대로만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그니까 사람이가 물어? 아니야 무는 거 아니고 엄마가 보고플 때. 그 저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그래서 왜? 나 만나서 후회해? 후회하지. 이혼할래? 할까? 주환이 오빠한테 물어. 대신 위자료 2억 해줘 한 달에. 한 달에. 나 그냥 일 안 하고 돈 안 내겠어. 내가 주환이 줄게. 주환이 데리고 가. 너 모든 걸 다 포기할게. 말이란 거 아니야. 아이 좀 그렇구나. 여자가 안 데려가고 애 데리고 가 이거구나. 저는 그랬어요.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그치 여자는 난 친구 때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할 경우에 잠깐만 있어봐. 내가 능력이 잠깐만. 있어서 아무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전화하지 마라. 녹음해놓고 어머니한테 내가 내일 들려줄게. 우리 엄마도 그렇게 저는 그래요. 친구한테도 그랬던 게 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애 문제가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애를 케어를 할 수 있으면 내가 데리고도 되는데 생각해 내가 능력이 없고 나 살기 바쁜데 남편을 봤을 때 남편은 애를 잘 키울 것 같다. 남편이 나보다는 어쨌든 돈을 벌고 잘 키울 것 같다. 그럼 남편을 주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해요. 애의 입장에서 있을 때는. 요즘은 다 남자한테 근데 만약에 주고 해, 서로. 만약에 애가 그러고 나서 애가 나를 찾아오면 고마운 거고 안 찾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내가 키울 능력도 안 되는데 걔 데리고 와갖고 공부도 못 시키고 예전에는 그럴 그런 필요가 거 있잖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위자료. 나는 그런 필요 없어요. 위자료 우선 애가- 받으려고 데리고 가거나 양육비. 막. 그러니까 위자료나 양육비랑 똑같은 그러니까 애가 거야. 어쨌든지 간에 삶을 살 때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부모 밑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키운다고 해서 엄마가 무조건 키운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고 아빠가 키운다고 불안한 것도 아니고 아빠가 능력이 돼서 아빠가 다 해줄 수 있고 커버해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아빠한테 능력 가는 게 있는 나아요. 사람이 키우는 건 맞는 맞아요. 것 같아, 애기들은. 근데 내가 돈을 못 벌어. 근데 내가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못 벌어 먹고 사는데. 그럼 그건 아니잖아. 애도 근데 고생이고 나도 고생이고. 그게 심하는 게 무리하게 데리고 갔어. 그건 그러면은 그게 아니야. 버리거나 그거밖에 안 되잖아. 보험 보내거나 그런 게 되게 많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남편한테 주는 게 낫다. 차라리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남편한테 주는 게 낫다는 포기하고 거야. 남편한테 주는 게 맞지. 근데 만약에 남편이 원하면 그치 원하면 줘야지. 근데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못 줘. 근데 만약에 남편이 고맙게도 애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라 그러면 만나는 거고 뭐 인연을 끊어라 그러면 인연을 끊어내는 게 맞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만약에 남편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나도 그런 거는 공감하는 게 여자도 만약에 결혼해서 애가 생기고 이제 이혼을 하잖아. 그럼 애를 꼭 여자만 뭐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건 근데 나는 반대야. 법정스님이 그런 말을 나는 했어요. 반대인 게 3살까지는 애를 키우라고 했잖아 음. 엄마가.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엄마가 심적으로 행복하고 불안감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했을 때 그럴 때는 엄마가 3살까지 키우는 게 맞대요. 근데 엄마가 우울감이 있고 엄마가 막 되게 불안해. 그러면 애한테 영향을 간다는 거야. 근데 그 말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키울 능력이 되고 애를 커버할 수 있을 때는 이혼에 데리고 가도 상관없는데 엄마가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애를 데리고 가면 애만 망치는 거밖에 안 돼요. 둘 다 망치는 거야. 둘 다. 어마어마한 거야. 그럴 바에는 아빠가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 자기가 키우겠다 그러면 애를 보내는 게 낫다니까. 능력이 있으면 엄마가 키워도 돼요. 여자 측 입장에서는 포기하는 게 낫지. 근데 엄마가 능력이 되고 애를 케어할 수 있으면 엄마한테 보내는 것도 맞는데 굳이 근데 원래 우선순위는 우리나라는 엄마잖아. 아니야. 아니야.
거의 엄마야. 아니야 우선은 그 능력을 봐. 경제적인 능력을 본다. 애를 어쨌든 케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애를. 근데 기본적인 그 경제적인 게 있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대신 아빠한테 양육비를 받으라 이거지. 그럼 애를 키울 수 있으니까 엄마가. 근데 돈을 우선 순위는 벌어도. 무조건 이제 내가 알기로는 엄마라고. 아빠보다는 엄마라고. 그러니까 우선 엄마한테 보내는데 그 대신에 아빠가 애한테 양육비를 보내야지. 근데 우리나라 그게 안 되니까 문제라는 안 거지. 보내는 이제는 사람은 지금은 이제 많지만 선지급 나라에서 선지급하고 아빠한테 맞아. 부상권 청구하잖아. 요즘에 그런다고 하더라고.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왜냐면 안 그러면 엄마가 안 키울 수가 주는 사람들이 없는데. 태반이었대. 당연히 그냥 태반이래잖아. 연락 끊는 데잖아. 양육비도. 아니면은 이제 그 미혼모 같은 경우는 애 성을 바꾸라고 아빠가 그런대요. 그럼 내가 돈 주겠다고. 근데 애한테 물어본대. 애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애가 갑자기 성이 바뀌는데 그럼 애가 싫다고 그런대. 갑자기 이제 애 성을 바꾼다면 그러면 엄마가 포기를 한다는 거야. 애가 싫다고 하니까. 그럼 애가 우리 언니 친구도 이혼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애가 이제 아빠 성이지. 그래서 이제 엄마 성으로 바꾸려고 이제 애한테 물어봤대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게 트진실법 예를 아니야? 들면 그렇지. 예를 들면 너 임신인데 엄마 이름 채씨로 바꾸면 어때? 그럼 애가 싫어 이랬대요. 왜 내가 나는 임신인데 왜 나는 채씨로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포기했대잖아 언니가. 그래서 근데 그냥 그게 아빠 애기 이름으로 따르면 되잖아. 갑자기 이게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애한테 어쨌든 존중하는. 왜냐면 애가 학교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임모모였는데 갑자기 채모모라고 하면 애가 당황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애한테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 의사표현을. 근데 애는 당연히 싫다고 하지. 자기는 임신인데 갑자기 채씨로 바뀌면 걔는 이상하지. 그러니까 엄마가 포기를 하는 거야. 근데 미혼모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그 전 남자친구가 전화를 하면 조건이 그거래요. 그러면 성을 바꿔라. 그러면 이제 애한테 물어보면 애가 싫다고 하면 이제 엄마가 그냥 소송을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미용다. 그러니까 그럴 거면서 왜 남- 애를 왜 넣어? 그러니까 엄마들도 힘들잖아. 그리고 어쨌든 그 맞아, 남자도 남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러니까, 낯선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부러 그 트집을 잡는 거지. 어차피 그럴 거면 취소할 거 말같이 아니까. 사는 무슨 틀집이야. 그래서 그때 그게. 유튜브에 나왔었어. 그래서 자기도 미혼모인데 아니 이제 자기가 아무리 바꾸러- 실수를 했건 뭐랬던 간에 자기 자식인 거잖아. 그래서 자기는 취소를 했대요 그 소송을. 그러니까 애가 딱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싫다고. 왜 나는 애를 뭐 임신인데 왜 TC로 바꿔야 되냐고 엄마가 설명을 약간 못하니까 그럼 죽어도 싫으니까 싫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뭐 아들이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그냥 소송을 취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 이해가 안 가 남자들. 그런 사람 되게 많아. 지 지금 다 즐기고 이제 임신하니까 버린다는 거야. 동거하다가 임신하면 남자 도망가잖아. 나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 동거하다 임신하면 도망가?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마어마해 네. 마. 그러니까 동거를 하다가 여자가 이제 임신 사실을 알리잖아. 그럼 남자가 갑자기 잠적을 한대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 많아서 그렇게 야, 애를 수술하라고 버리는 그러잖아. 여자도 많고. 그때 그 TV 나서 그 애기 이렇게 그 베이비 박스인가 거기에 이제 누가 놓고 봤는데 그게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았어. 다음에 조금 크면 이쁜 거 많이 찍어준다 그래. 예! 아빠! 신나요. 네! 이름은 장준이다. 상대실 밤에 안녕하세요. 장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